대통령실에서 두 번째로 높고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로 잘생겼어요. 아니. 아니 맞아요. 아니 저는 팩트로 갑니다. 네, 어때요? 동의해요? 네, 매우 동의하고 예. 실물로 뵈니까 잘생겼지. 안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 표정이 밝은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지금 순반 중이신가? 공감대자 하나가 올려놨고요. 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냥 오감대- 여기에서도 이분이 제일 잘생겼어요. 아니, 그렇지. 네. 뭐 그런 얘기를 뭐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갑자기 월평을 하길래 굳이 예. 오늘 되게 심수가 헌해 보이십니다. 네. 오늘 편안해 이렇게 보이십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피곤하다고 해서 대통령실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메이크업 좀 하고 나왔습니다. 네, 아주 참고로 우리 오윤혜님은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 그냥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줄 알아요. 맞죠? 원래 비서실장 하기 전에 뭐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는 비서실장 장사하셨나 봐. 자영업? 약간 카페 와인샵 이런 거 느낌이 아, 좋아. 그런 거 좋아. 아 좋다는 거 보니까 완전 아니구나. 아,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궁금증만 일단 풀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인사부터 한번 좀 하실까요? 네. 매불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뭐 하셨냐 네네, 궁금했죠? 과거에. 국회의원이었어요. 아. 그런데 비서실장에 발탁되기 전에 세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아, 어, 민주당 그래요? 의원이었던 건 맞아요? 아니 여러 당 설마 공화당이겠니? 아니 근데 뭐 조국혁신당 진보다 뭐 이런 민주당. 민주당. 아, 심지어 삼선 의원이야. 근데 이게 네. 재밌는 포인트야. 네.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까운 친한 국회의원도 많을 거 아니야. 많죠. 근데 이분은 진짜 정반대로 네.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의원으로 유명했었다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된 루머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평가였습니까? 저는 잘못된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야, 오늘 이제 뭐 이제 대통령과의 저와의 인연을 말할 때 그런 네. 설명을 편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네. 나 이거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였거든. 예, 그건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지금 그거부터 먼저 말해요. 그거부터. 야, 이거 왜냐면 오윤의 궁금증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이 정무조정실장이었고요. 대통령 후보에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측근이었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측근이었는데 그 뒤로 어느 순간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몇 번 그러니까 대표 시절에 몇 번 당직을 맡으라고 한 두세 번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죄스러운 것도 있고 대선에 패배해서. 네, 패배해서 대수로운 것도 있고 맞아. 또 우리도 약간 좀 다 같이 좀 뭐랄까 자숙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반면에 대통령께서는 계속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요. 뭐 사실은 뭐 그 과정에 이제 우리 아마 체육 씨가 좀 애들로 말하지만 제 수박이다 이제 이렇게 막 한참 될 때도 그 단어는 저희는 뭐 쓰진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 반명 정도로 하겠습니다. 반명? 네, 네. 비명 또는 그렇게 네. 평가받을 때도 뭐 사실은 그때도 대통령은 저랑 3, 4개월에 한 번씩은 둘이 꼭 밥을 먹거나 술을 먹었어요. 그래요? 네, 진짜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약간 그렇게 막 공격을 받으면 막 나 아니야, 너 되게 가까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도 많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같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그렇게 3, 4개월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 당시에 당대표가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고 네. 깊이 있게 받아주시고 네, 그러면서 저는 더 인간적인 신뢰와 신뢰 같은 게 더 형성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만 제가 어디 가서 나 어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대표랑 뭐 술 한잔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한 적이 없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는 분들은 싸울 때 같이 싸워야지 옆에 왜 없어 왜 안 보여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랑 오히려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더 끈끈하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보이셨던 거예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 당시의 대표에 대해서 되게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나 되게 가까워 그분하고 이렇게 막 말한 적은 있지만 네. 뭐 언론이나 보도나 또는 의원들한테 그런 말 굳이 하진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뭐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말만 전달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것도 여러 명이서 보는 자리에 낀 것도 아니고 단둘이 주로 불러서 저를 꼭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때마다 또 우리 대통령 되게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게 이런 제안도 해보시고 이런 당직도 말씀하신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유 저보다도 좋은 사람 쓰시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건 좀 요즘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조곤조곤 드리면 그때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뭐 하기보다도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대통령의 행보 대표의 행보를 보면 반영이 되어서 네. 그래서 제가 역시 정말 믿을 만한 리더구나 이렇게 야, 느끼고 그래요? 있어요. 아니 저희 그때 매부쇼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네. 그 이재명 당시 대표님. 후보 또는 대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뭐요? 나는 솔직히 나 관련한 비판 나는 많이 듣고 싶어 한다. 근데 나는 안 믿었잖아, 내가. 맞아요.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맞아. 야, 진짜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생기는 신뢰감 같은 건 되게 무섭죠. 아, 그러니까 서로가 예,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명이든 제가 비명이든 어쨌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로 지지자들은 보고 있을 때 정작 대표는 믿어주고 또 동의해주고 안아 그렇지. 이렇게 그 내용도 포용해주고 이러면서 더 저는 더 깊은 신뢰를 가질 네. 수 있었고 그래서 또 반대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두 분이서 식사를 좀 하는 관계였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솔직히 똑같이 대해요? 우리 비서실장님이 그때는 대표였고 그때는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죠. 아뭐 대표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대통령. 아이고 대통령님 약간 어이없어 하시는데. 잘하고 그럴 수 있어. 예. 제가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네, 어. 지금이 더 편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에? 제가 볼 이게 때는. 뭐야? 왜요? 그때는 오히려 의원 대 의원으로,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게 이제 개별 의원 대 개별 의원으로 서로 간에 격식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어쨌든 존중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라면 지금은 완전히 운명의 한 배를 탔다고 할까요? 아, 그래서 기분도 맞출 때는 맞추겠지만 와. 기탄 없이 말할 때는 더 기탄 없이 의원들은 어느 선을 또 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이기도 하고 네.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의원도 의원한테 또 선을 좀 지켜주는 뭐 서로 간의 그렇겠죠. 존중이 있다면 지금은 제가 대통령님하고 어쨌든 운명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네. 뭐 이 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네. 더 기탄 없이 말하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것까지 해보셨어요? 그거 말하기는 쉽지 않겠는데. 그래요? 근데 일단 두 그래요?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나 뭐 아니면 또 뉴스나 많이 언론이나 보시는 이런 것 걸 같아. 많이 보시는 많이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에 대한 욕, 비난 네. 또는 비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한쪽으로 밀다가도 그 균형 감각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오히려 그걸 이제 물어보죠.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던데 이제 욕하는 말을 하면서 욕하면서 그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네. 누가 나 욕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좀 잡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비판이 많아요. 그랬더니 예 그런 비판 많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와. 근데 아마 그런 게 이러이러한 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이 모습이 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맞네요.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그냥 막말을 쏟는 쪽에서도 불통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은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쓰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네요. 이건 나는 볼 때마다 야, 다 알고 계시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막 효능감도 느껴지고 네. 막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조금 소소하게 유치한데요. 비서실장을 처음 해보셨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첫 경험 중에 와, 이 경험은 야, 요건 좀 신기하다 하는 거 있나요? 좋은 쪽으로? 뭐 좋은 좋든 쪽으로. 나쁘든 어. 야, 이거는 뭐 너무 신기하다 하는 거 있잖아. 맞아. 그냥 저는 요즘에 그런 느낌인데 그냥
군대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느낌 같은 겁니다. 훈련소 들어간 느낌. 아, 진짜 너무 모든 게 신기하죠. 모든 게 신기하고 근데 낯설어. 모든 게 긴장되고. 오. 근데 뭐 이거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참 애매한데. 아, 근데 그래요? 이등병 훈련소로 가면은 사실은 뭐가 낯설고 힘들죠. 낯설고 힘들죠. 네. 그리고 다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하나가 중요한 일인데 한다가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왔을 때 왜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이렇게 네. 있고 사진 장면 하나 나온 게 유명한 게 굉장히 있는데요. 유명하죠. 그거 보면서 그때 내가 백악관에 있다라는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본. 내가 백악관에 있네 생각을 그 사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다. 근데 그럴 수 너무 있겠네. 긴장돼. 네, 그렇지. 그때 너무 긴장하고 있었고 지금 그냥 대통령실에서 돌아가는 일들은 저에게 다 육군훈련소 훈련병 같은 느낌으로 지난 그래요? 100일은 지나갔습니다. 하긴 또 해결해야 될 것도 워낙 많고. 워낙 많아.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여쭤봐도 돼요? 그 트럼프가 X에 헛소리 올려가지고 되게 긴급하게 먼저 미국 가셨잖아요. 숙청 또는 혁명 같이 보였다. 네. 우리 다 긴장했지. 그때 이제 뭔가 나중에는 이분이 되게 듬직하고 뭔가 해결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뒤늦게 알려졌죠. 네. 예. 근데 그때 그 상황이 궁금해요. 그 과정이. 그 과정 어떻게 그런 오해들을 풀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이거는 길이길이 아마 칭찬받을 포인트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그날 원래 제 약속은 수지 와일스랑 그 전에 돼 있었어요. 수지 와일스는 그러니까 그분이 비서실장 미국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미국의 강훈식. 수지 씨. 아, 네. 수지 씨. 네. 야, 근데 쟤네들도 운명의 공동체가 있을 텐데 어. 트럼프에 네네네. 그게 누굴까 이제 어. 이런 연구를 고민하게 되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막 서치해 보고 이게 그 비서실장이구나. 수지. 네, 수지 씨. 수지 씨가 그래서 이 비서실장과 부통령이구나 이 결론이 이제 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면 그 다음 임기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고 그 캠페인을 총괄할 사람은 수지 와일스인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잡히니까 그쪽에서도 야, 우리가 어렵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뭐 한 20분이나 만나자. 이렇게 좀 된 거예요. 수지 와일스랑요? 수지 와일스랑 20분은? 그러면서 네. 수지 와일스가 공개하지 마. 이 그리고 내용 얘기한 비공개로? 대로. 만나기로 했다는 거 알리지 마. 아. 오케이 그럼 우리도 뭐 말하지 않을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무거울까. 아니 언론에서 너 왜 가냐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네. 한 달 전부터 막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파이널로 날짜는 이때 하고 20분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짜다 20분. 짜. 짜죠. 진짜. 굉장히 짜죠.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우리 외교 관련된 그 담당한테 나 20분 만나러 비행기를 왜 타냐 내가. 오. 처음에 약간 좀 어. 기분도 좀 안 좋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최욱 씨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최욱 씨는 뭐 20분만 봐도 와야 되겠지만 여기 가까이 오고 그런데 미국까지 가서 그럴 수 있어. 그 20분 그거 보러 가냐 네네. 그랬더니 우리 안보실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절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만나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럼 가야겠다.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그쪽 시간으로 아침 9시 30분, 20분인가 30분에 트루스 소셜에 이제 올리죠. 그게 터진 트럼프가? 거구나. 그리고 저는 10시 30분에 미팅이 돼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순서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저 야. 10시 30분이었고 제가 20분 보고 11시에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전날 얘네들이 이 정상회담을 뒤로 1시간 미룹니다. 12시로. 맞아. 12시로 미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하죠. 도대체 뭐냐? 왜 갑자기 정상 간의 예의가 아닌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지 와일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네. 10시 반에. 10시 반에. 와. 근데 이제 저희가 원체 20분 이야기로 한 게 이제 40분까지 늘어났죠. 와. 이 폭탄 발언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서 한 거야.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물론입니다. 이제. 오해 푼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했어. 그 SNS에 이런 거 올리셨던데 그 완전한 오해다. 그 우리나라의 그 이재명 정부나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그건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특별검사제에서 네. 진행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좀 틀리다. 음. 그걸 좀 설명하고 싶다 먼저 네. 이랬더니 알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통상 관련된 제가 뭐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네네네.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과 이렇게 앉아서 트럼프랑 둘이 앉아서 옆에 참모들 앉아서 대화하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쭉 서 있고. 네네네. 그 전에 이거 무슨 말을 거기서 또 혹시 기분 나쁜 말을 또 하면 이제 이거는 난리 나지. 큰일 난다 이런 걱정이 돼서 수지 와일스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비서실장한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데 혹시 니네가 바이든한테 사법적으로
본인들이 되게 당하고 음. 그랬던 트럼프가 그런 상처가 있어요. 네네. 바이든한테 자기가 당하고. 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모양인데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도 한 건가? 그 앞뒤에 이제 그런 맥락들이 그 얘기 했었어요. 맥락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정말 압수수색 당하고 당했다. 권력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트럼프하고 같은 입장이다. 야, 이게 잘하셨다 이제, 진짜. 트럼프랑 같은 입장이고 동감하네. 우리가 억울하다. 당신이 혹시 그쪽이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바로 잡아 나가고 있는 지금 한국의 과정이고 꼭 이 지점을 대통령한테 보고해 주라.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넘어서 저희가 들어와서 처음에 대담하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셨겠지. 그렇습니다. 예. 아. 그때 이제 너무 잘 마무리가 된 거야. 마무리 다 되고 뭐 한국에 돌아와서든 뭐 미국에서든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한마디 하던가요? 하셨죠. 그래요. 네. 아닙니다. 칭찬을 좀 한마디 해주셨나 보네요. 아니 이제 수고했다고.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에 자꾸 안 나가려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드러내고 일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이지 않는 데서 잘 보필해야 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안 나가려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꾸 방송에 나가라 그러고 네. 자꾸 SNS를 하라고 하고 저한테 자꾸 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신스트라가 돼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인공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왔더니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이렇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더니 비서실장 없었으면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이거는 미치는 거야. 그 맛에 일하는 거야. 그 맛에.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네. 뭐 다른 이거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나. 주시는 거에 칭찬을 아, 받은 적은 그렇겠네요. 있어요. 네. 그거에 아니 미치지. 저희는 지금 이 미국과의 협상이 얼마나 힘든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이보다 더 뭐 어떤 잘하는 방법이 있어.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정도야. 네. 그리고 태도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 다 드러나잖아. 얼마나 허리 펴고. 그러니까 조마조마한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어떻게 좀 억울해요, 힘 빠져요, 속상해요. 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솔직하게. 어떤 날은 억울하고 어떤 날은 어. 힘 빠지고 어떤 날은 속상하고 아. 어떤 날은 약간 도전 그래요? 의심도 들고 어. 이렇습니다.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는 협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극복입니다. 국가대표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국가대표전 할 때는 응원이 필요하지 지적보다는. 네. 그럼요. 그 저희가 뭐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겸허하게 듣고 네.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또 필요한 것들은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숨기지 않고 네. 적어도 당당하게 네. 국익 앞에서 또 승리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많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맛보게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 이재명 독재 아니, 시대를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제 바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얘기 어차피 하지 내가 마.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껄끄러운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뭐 저부터 좀 잠깐 궁금한 게 네. 있어서. 아, 예. 근데 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거 엄청 많이 다루더라고. 매불쇼에서는 한 번도 안 다뤘었는데. 뭐요? 조금 그 대통령실에 인사 개편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언론에서 이거 엄청 관심이 많아. 전혀 몰랐어요. 원래 그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 아. 혼자 있었거든. 네네. 그런데 이번에 그 대변인을 한 명 더 보내면서 2명으로 늘렸어요. 2명. 예. 근데 이제 대변인으로 간 분이 부속 실장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남준 실장이 이번에 대변인으로 갔습니다. 남자분이신가요? 남자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2명이 된 2명. 거예요. 네. 공동 그러면- 시스템으로. 예. 그러면 이분이 있었던 그 부속 실장 자리가 비잖아. 네. 그 부속 실장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발탁돼서 갔어요. 네. 이것을 두고 호사가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 무슨 얘기를요? 모르겠어. 네. 요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한 거거든요. 네. 이분이 다 한 거야. 장본인이네. 그리고 심지어 그 대통령실의 코인왕 김남국 남국씨. 네. 코인왕 거의 또 왜? 그러지 마요. 코인왕 김남국 네. 비서관이 원래는 홍보수석 산하에 있었었어. 아, 대통령실에 있어요? 우리 대통령실에 코인왕? 있어. 아, 그래? 몰랐네. 참고로 그 무죄 나왔다. 무죄야. 아, 무죄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번에는 약간 격상돼서 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여기 비서실장 네, 직속? 바꿨거든요. 아, 네. 그것도 뭐 어찌됐든 홍보 라인이니까 아, 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공간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예, 거기는 비서실장이 기관장이에요. 오, 야, 내가 1등이다 이거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은 그거보다 위에 계시죠. 그렇죠. 행정부 전체를 통화를 예. 하시니까 저는 이제 그 중에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의 장은 제가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사 문제는 제 몫이고 그렇죠. 제가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고 인사 관련된 것들의 조언자이기도 하고 대통령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아, 네. 제가 저희가 이제 인수위 없이 이걸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사실은 이걸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던 대통령실의 형태를 가지고 그냥 이걸 하는 거죠. 아, 네네. 왜 지금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인사수석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시점에서 제가 백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개편과 인사 이동은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저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는 김남준 대변인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우리 강유정 대변인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사실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정 콜센터라고 하는데 그 전화 받는 콜센터만 하느라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어쨌든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실 내부의 공감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김남준 부속실장은 사실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속실장한테 대변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우리가 또 대변인실에 보면 공교롭게 여성들만 세 분이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남성 대변인 좀 있어야 된다는 요구가 좀 오랫동안 있어왔던 것도 부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남준 부속실장이 그 전에도 대변인의 역할을 한 적이 있었고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공감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그 자연스럽게 보면 김남준 대변인을 발탁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또 채우는 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 일종의 100일 동안 해보고 난 다음에 인사 보직 개편, 인사 이동 이런 정도의 순리대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의 장점이 뭐길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어. 이렇게 함께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 개인적으로. 김현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직원이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요? 네, 직원을 거침없이 합니다. 대통령께. 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님, 레드팀. 얘 정도는 안 알겠죠. 대통령한테. 제가 볼 땐 뭐 막상 막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대통령한테 직원을 굉장히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본인한테 가장 직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와, 아마 그래요? 인식할 정도로 직원 와, 그거 신기하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 좋네요. 또 네. 김남준 씨는. 김남준은 센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센스가. 그래요? 그 감각적이고 이렇게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뛰어난 편이어서 저는 그 두 사람들은 뭐 중요한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만 소위 네네.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저분이 왜 오래 있을까라는 걸 궁금했어요. 궁금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저도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김현지 비서관은 할 말을 다 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약간 좀 거침없이 하는구나. 와, 약간 그 정도로요? 이런 느낌. 비서실장님이 봤을 때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나 보군요. 표정이 약간 좀 몇 번 그러니까. 놀라신 것 같아. 몇 분 놀랐죠. 오, 이런 사람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필요하죠. 필요해. 맞아. 아니 그 세간의 평가처럼 진짜 우리 비서실장님은 대통령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순방 나가면 기뻐하고 뭐 돌아오면 또 얼굴 네. 굉장히 또 직장인의 얼굴로 돌아가고 네. 아니 그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는 그 공항에서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실장님한테 맞아. 그 카메라에 잡혔어. 맞아. 너무 좋아하지 마요. 잡혔잖아. 되게 솔직하게 말하면 저렴한 대통령이 나가셨다
바뀌었다고 해서 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통신을 끊기 전까지는 저는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시 계속해. 통신. 인터넷 되니까. 근데 왜 저도 궁금합니다. 왜 공항만 가면 짤이 그렇게 나오는지. 나도 모르는 표정이 나오는 거 아닐까? 본인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네. 근데 진짜 힘드셨던 건 맞죠? 힘들지. 이 3개월 동안 아, 경험을. 그럼요. 사실은 힘든 걸로는 약간 마지막에는 약간 오기가 내가 이기나 일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막판에는. 약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저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대통령 너무 환하게 자꾸 얼굴이 좋아지시는데. 맞아. 대단해요, 진짜. 네. 네. 그게 경무가 시달리셨던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이 많으셨던 거야? 아니면 윤석열이 너무 많은 또 문제를 일으켜서 또 그런 것들을 수습하고 재건하느라 또 두 힘드셨던 가지 다 거예요? 있겠지 네, 뭐. 정확하게 둘 다입니다. 이게 아. 대통령이 망가진 나라를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인식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지금 망가진 거를 바로 잡는 거만 해도 너무 여러 힘이 들고 또 그렇죠. 그렇게 대통령이 일할 때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응원해주고 있는 마음들이 대통령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더 잠도 안 주무시고 네. 예, 계속 일하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불편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호사가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개성 강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너무 힘들어한다. 아.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나와 실제로. 그리고 그걸 더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하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지? 나 이거 그래요? 궁금해. 호사가 뒤에 숨지 마요, 최혁 씨. 자꾸 호사가들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궁금한 거잖아. 진짜 웃겨 죽겠네. 대통령 실력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을 뽑을 때도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쓰자. 그러니까 가장 최고를 찾아갖고 와라. 계속 요구하십니다. 총미령 장관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당시에는 뭐 이렇게 충격이었죠. 이게 말이 되냐. 예. 뭐 다음 날부터 저희도 우리 지지 단체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아유 그럼요. 지금에 돌이켜 보면 저런 거였구나라고 다 수긍합니다. 이해를 하시고 네. 뭐를 하나 물어봐도 정확하게 맞아요. 답변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국무회의가 처음에 공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때에 내각들이 쫙 있는데 대통령과 비서실장 둘이 국무회의를 하러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와, 오히려 진짜. 개개 느낌이지 오히려. 와, 그렇지. 난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고 우리가 소위 내란을 일으켜서 그 국무회의를 했던 분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결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인수위가 없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당장 해야 되는 현안 업무들도 있고 그런 것 중에서 이를테면 특검도 거기서 통과시킨 거예요. 특검도 그 사람들한테 통과시키게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 거부권이 됐던 그렇습니다. 그 법안들을 그냥 본인들은 자기 부정인 거고. 자기 부정이지. 네, 그리고 그걸로 버티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위기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서로가 분위기. 이상하지. 그렇다. 서로가. 그랬는데 부처별로 한번 업무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날인가 업무 보고를 봤는데 업무 보고를 하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뭐 대충 뭐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장관님 왜 이렇게 쌀값은 떨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농림부장한테 이렇게 물어본 네. 거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또 우리 대통령도 많이 알고 계신데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두부값은 왜 그렇죠? 물가가 오르던데 그건 왜 그때 그런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네. 그 전에 뭐가 역사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없습니다. 전혀 그래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토론합니다. 오, 진짜.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겠지. 그리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국무회의가 없었대요. 없었고 실제로. 짧았으니까. 그리고 아니, 본인 와서 없었어. 인사말 하고 가시면 네. 아이고야. 총리가 회의 주재하고 끝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와서 계속 말을 시키고 아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근데 대통령도 다른 사람은 말을 잘 안 받아주는데 속된 말로 이 장관은 되게 열심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근데 많이 알기도 하고 적극적이기도 하고. 실장님이 봤을 때도 좀 남달라 보였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하고 저하고 그 회의를 하고 오면 서로 이제 인물평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어때요? 이제 그때는 다른 분들이 안 계실 때. 그렇죠. 그렇지.
그래요. 오, 이렇게 이제 서로 야.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진짜 실용주의다. 진짜 그렇네. 실용주의. 이진숙 씨는 어땠어요? 아, 그 얘기하지 마. 야,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네. 당정 관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맞아. 왔는데 실력 있는 사람 위주로 간다. 네. 대통령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데 중요해요. 당정 관계. 근데 우리 당이 이제 물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보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살살 수술대 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도 살짝 하고 잠들었다 일어나는데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뭐뭐를 혹을 뗐네. 네. 이런 게 개혁이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다. 데려와서- 모든 얘기 중에. 그런데 개혁이 그렇게 돼야 저항도 줄고 저항이 줄어야 성공할 것이고 성공해야 우리가 되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개혁 과제들이 할 수밖에 없고 우린 넘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정부인데 그 정부에서 실력을 평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우리가 과거에 숫자가 많았고 또 여당이었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그 숱한 과제들이 안 된 것들을 보면 이유가 다 원인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 뭐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결국은 개혁을 완수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 중요한 개혁으로 말씀이야. 인해서 국민들이 야 개혁되니까 더 좋더라. 개혁되니까 나라가 더 살만해졌더라. 라고 느끼는 게 결과값으로 와야 그렇지. 개혁 정부 또는 개혁 세력에게 국민들은 더 좋아할 것이고 네.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막 떠들고 있는 정치 세력에게도 아니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더 좋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야 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생각입니다. 굉장히 정무적인 단어를 엄선해서 쓰셨는데 그래요? 오늘 이 대목이 방송 나가면 가장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대목. 괜히 했나요? 아니, 굉장히 애둘러 매우 완곡하게 네. 매우 정무적 단어로 네.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아직까지 대통령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몇몇 분들은 실력이 없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게 저희가 또 이제 그게 인사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많이 매부수 있습니다. 취하자들 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네. 야. 인사가 속도가 늦다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뭐 여러 단위들의 인사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다. 그럼 국방부에 어디까지가 내란에 관여돼 있는지 우리 맨날 그 이야기 터져가지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되게 중요하고 예. 또 우리가 적어도 그분들이 잘못돼서 뭐 또 잘 되게 되거나 뭐 예를 들면 예. 좋은 보직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경계해야 되고 예. 또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옳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것들을 신경 쓰죠. 어. 자 그러면 그걸 어디서 조사해야 될까요? 검정? 국방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럼 국방부 누구한테? 최욱 씨가 이제 어. 비서실장이면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군대를 비서실장이면 다시 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우리가 매부쇼 가장 관심 맞아. 분야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은 그런 거를 검증하는 데가 방첩사령부잖아요. 안 돼. 그러니까 자 또안 그러면 되잖아. 좀 더 나가볼게요. 그럼 국정원일까요? 국정원 안 되죠. 안 되죠. 왜 말씀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럼 어디 경찰에다 물어볼까요? 경찰도 좀 깎으러. 깎으러. 경찰이 군을 알지 않아요. 음. 그럼 누굽니까 대체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계속 곱씹어보고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이유가 좀 걸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 하나를 저희가 사례로 만들었지만 물론 그래도 실수가 나옵니다. 뭐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 되는 분들도 뭐 4천 명 중에서 뭐 한 두세 분이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 또 되게 화나죠.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어 형광봉 들었냐 뭐 야광봉 들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네. 그 말로 저는 다 위로가 됐습니다. 네. 아니 진짜 대통령실이 다 알고 이 있다는 고민이 거. 엄청나구나. 네. 난 이걸로 저는 맞아. 나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네. 얼마나 우리가 진짜 속상했냐. 근데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위로가 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막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계엄 내란의 밤에 어떤 내란을 했던 사령관이 어떤 뭐 소령 중령한테
이거 가서 전달해주고 와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종이 한 장을 줍니다. 네. 이 종이가 전달되어서 계엄이 일어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럼 자, 이 소령이나 이 중령은 엄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달만한 모르죠. 왜 그게 좀 지휘관이 시켰는데. 들여다봐야지 또. 좀 애매합니다. 애매할 수 있지. 맞아. 이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가치 기준이라는 게 이게 자꾸만 2번, 3번 확인하고 여러 번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고도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게 답답할 답답하다. 수 이거 있고. 뭐 하는 맞아요. 거냐만 네. 저 목 쳐내고 아, 천혜라는 얘기는 우리는 안 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 말씀이 네. 들을 정도로 아. 저희가 들을 정도로 막 하시는 이유를 저희가 왜 모르겠어요. 아, 알면 됐다. 나는 요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저는 됐다. 앞으로 비판 안 합니까? 아, 비판을 해야죠. 왜냐면 도와드리는 거야. 그렇죠. 네, 네, 도와드리는 그런 거야. 비판은 저희가 네. 계속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말씀을 아무것도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맞아요. 당연히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와드리는 거야. 도와드리는 맞습니다. 거. 네, 비판 그런데 이걸 뭐 흔드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안 되지. 그렇죠. 다 할 수 없잖아. 도와드리는 거지. 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자꾸만 밖에서 지금 누가요? 실장님 가셔야 된다고. 내가 이 눈치 보여갖고 내가 아닙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아까부터 지금 계속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 가장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는 늘 민생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사실은 되게 식상한 단어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뻔한 이야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 모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끊임없이 어렵고 약한 사람을 자꾸 챙깁니다. 저는 그거 정말 감사해요. 네. 진심이더라고. 산업재해가 누구 났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게 사실은 1년에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자꾸만 산업재해 막 자꾸 뭐 기업에다가 뭐 하라고 막 하지 마라. 너무 자꾸 그러시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더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느 날 저랑 둘이 있는데 강 실장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1년에 600명 이상 돌아가시던 분 중에 100명, 150명이라도 줄이면 4년이면 600명, 700명이 목숨을 살리는 맞아. 일인데 살리는 그리고 일이다. 다 가족도 있고. 맞아.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뺑뺑이 응급실 도는 것에 추석 때 걱정도 되고 물가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막 노동 착취당하고 착취당하고 이런 네, 분들 국무회에서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끊임없이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네. 끊임없이 저는 어떨 때는 보면 그 약간 먹먹할 정도로 감사하죠.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진짜. 요청하고 네. 뭐 질타도 하고 네. 끌어내는구나.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가 5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더 잘 나가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줄겠다. 이 생각은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자, 내가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산재 사망 사고가 1년에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산재 사망 0명으로 만들었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오를까? 솔직히 안 안 올라요. 오릅니다. 예, 안 오릅니다. 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네. 안 올라요. 근데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에서 산재 관련해서 가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이게 맞아. 너무 감사한 거야. 노동부 장관 계속 질타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분은 지금 숨이 안 쉬어질 거라고. 김영훈 장관. 이게 진심인 거야.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평생 해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나 진짜 이렇게까지 야, 좀 국민을 가만히 있어. 사랑하는 그런 얘기 하지 대통령이 말고 어딨냐고요. 또 논란되니까. 네. 아 이게 논란이 제 바람을 얘기한 거예요. 야, 근데 솔직히 지지율 1%도 안 오른다고. 그렇죠. 근데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연연합니다. 하실 수 있는 합니다. 거를 하는 거 연연. 아닐까? 연연합니다. 연연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해. 아, 연연. 그래요? 해야 돼요? 하잖아요, 솔직히. 아, 높으면 좋죠. 너무 좋지. 근데 좀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네.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옆에서 그래도 많이 보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좀 어떨 때 좀 재밌어 하시고 혹은 행복해 하시고 효능감을 느끼시는지. 네. 포인트가 되게 여러 개인데요. 네. 그러니까
끼끼덕거린다고 이렇게 키키덕 막 이렇게 하는 포인트가 키득거리는 있고, 모습. 키득하는 네. 포인트가 있고 그거는 약간 기발한 생각이 나거나 기발한 대화를 할 땐 그러셨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오. 예, 뭐 저랑 대화할 때 그런 모습 많이 보였어요. 네. 아 팩트로 갑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은 뭔가 성과가 나고 일이 그냥 일은 정말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일은 너무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야 물론 대통령을 좀 더 관찰하게 되고 대통령의 사항들을 보게 되는데 네. 그렇게 보면 가장 즐거워하는 건 확실히 일로 네. 뭔가 성과가 나고 났을 이게 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걔 좋아하고 즐거워. 네. 킥킥 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약간 기발한 생각. 네,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아 재밌겠는데. 뭐 이런 거는 좀 고를 때 많이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최욱 씨와의 그 대담을 할 때 어떨 때 가장 행복하냐? 라는 질문에 칭찬받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맞아. 그랬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대답이었어요. 공직자로서 내가 일을 하고 칭찬받을 때 가장 행복하며 더 잘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쵸. 칭찬받기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아마 지금도 그 연속순간상에 있는 것 같아. 오직 일밖에 생각이 없어.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다. 너무 좋잖아 이거.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어디서 한번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보통 대통령이 되면 다음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성역을 만들고 그 성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삽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맞아. 근데 우리 대통령은 끊임없이 성 밖으로 나와서 생중계를 물리라고 하고 아. 직접 토론을 하자고 그 합니다. 용기야 용기. 제가 볼 때 마치 다음 선거가 있는 사람처럼 듭니다. 그건 이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그러지 못했는데 우리 다음 선거 나오시면 대통령은 됩니다. 그런 근데 이거는 논란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인 경우 같기도 해요.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 국민들은 행정도 잘 알아야 되고 진짜 국민 많이 사랑해야 되고 효능감 보여줘야 되고 없잖아요 지금. 네. 야 비서실장님이 지금 너무 불편해 너 때문에. 그 논란돼. 칭찬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 정도로 힘들다. 다음 대통령 뽑기가 네.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그 다음 선거가 있다라고 느끼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최욱 씨가 말씀하신 칭찬받고 인정받는 맞아.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너무 좋은 거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에서 귀 기울여 듣고 그렇죠. 이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짧게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성공한 정부를 못 봤습니다.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박근혜 탄핵을 받고요. 아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정권 정권은 교체됐지. 정권 재창출을 못했습니다. 맞아. 세 번째는 우리 계엄과 내란으로 또 탄핵시켰는데 네, 그러네. 제가 누가 이렇게 삼선이 3년이나 남았는데 왜 그만두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성공한 정부를 한번 꼭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네.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통령 모시고 일하니까 좀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서실장님도 인기가 있어요? 인기 없어요. 예, 말썽 피면 바로 잘려요. 하지만 막 이렇게 끝까지 같이 가거나 근데 그 오래 버텼던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전 처음에 국회의원일 때 옛날에 비서실장 임기는 평균 뭐 1년 정도 됩니다. 정도 한 짧네요. 3명에서 4명 정도가 하니까 1년 좀 넘는 정도인데 위태로운 자리야. 네. 오, 그럼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자영업 해야지. 와인바 이런 거 잘 어울린다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막 사람들이 이빨 빠졌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도 잇몸이 욱신욱신해서 왜 내가 그랬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이를 악물고 있을 때가 많아요. 긴장하는 맞아. 상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누구한테나 오나 보다. 그리고 대통령도 한번 잇몸이 흔들린다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리가 한미 협상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과정들이 그만큼 많은 협상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제가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습니다. 흐뭇하시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편해지니까. 네, 그럼 뭐 치과 치료라도 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잔인해 보일 수 있다는 거 압니다만 네. 그럴 때마다 난 기분 좋더라고. 그렇죠. 안보실장님 네. 코피 흘렸다는 얘기 듣고 난 기분도 좋더라고. 흐뭇하고.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님을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으로 뒀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오. 왜냐면은 그 화면, 그러니까 방송 출연은 안 하셨지만 네. 사실은 되게 많이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많이 피곤한 잡히죠. 얼굴로. 네.
근데 오늘 뵈니까 되게 신뢰가 가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입도 무겁고. 입 무겁고. 잘생겼죠. 결국은 잘생긴 아니, 거네. 장점이 많으시다. 장점 많다. 네. 자, 저는 뭐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부한테 가장 고마운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고맙습니다. 네. 뭐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런 게 참 가장 고맙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고마운 정부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자, 그럼